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혹은 이제는 사람보다 기계가 더 정확하고 일을 더 잘한다. 네.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너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는 더한 기분이 들겠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은 있는데 앞으로 내 일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스러워요. 저도 AI가 약간 겁이 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역행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일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적어도 사람이 AI와 함께 일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사람이 직접 하던 일을 AI가 함께 같이 처리하고 그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을 더 올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마도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 올린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이 AI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기획안 초안은 AI가 10초 만에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획안이 과연 우리 회사를 혹은 내가 영업해야 되는 영업처를 설득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만은 여러분의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AI가 당장 여러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AI를 잘 쓰는 나의 경쟁자가 내 일자리를 뺏는 현상이 먼저 벌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중장년에게 가장 위험한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기존 경력만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놓고 지금의 변화를 거부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굳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면 자신은 무언가를 바꾸고 수용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의 기본에 있는 것은 나는 변하기 힘들다거나 나는 이제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앞과 같은 맥락인데요. 결국 그에 따른 새로운 학습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력이나 경험이 있다라면 속도에까지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새로 배우고 학습하고 응용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인 능력, 우리가 이것을 보통 평생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직장인들 혹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기본적인 도구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아주 특별한 능력, 잘 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매우 희석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즉, 이제 AI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기본적 일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보고서 업무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아날로그처럼 예전 방식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거의 일주일이 걸려도 쓸만한 보고서가 나올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불과 2-3시간 만에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는 굉장하죠. 현장에서 개인의 역량이 대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딩을 배우거나 전문적인 개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에서 엑셀과 인터넷을 쓰듯이 이 AI를 그와 같은 하나의 도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질문을 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익숙해지실 테니까요. 두 번째는 기존의 경력에 AI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특히 중장년이라면 새로운 직업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일에서 결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기에 AI는 매우 적절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 업무를 하셨던 분은 관리 데이터의 정리와 분석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경력과 경험에 따라 새로운 도구를 더해 훨씬 더 능숙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업스케일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더해질 때 그 사람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주 이 기본적 도구를 자주 써보고 일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력 단절이었던 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컴퓨터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간혹 계셨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 일을 해보면 자격증은 있어도 컴퓨터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토익 점수는 꽤 높은데 실무에서 정작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 한 번 제대로 못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쉽고 편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이건 결국 자주 사용하는 사람만이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걸로 사주팔자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아주 쉽게 빠르게 그리고 처음에는 재밌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일에 하나씩 둘씩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AI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줄 것이고요. 점점 더 활용에 대한 감각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AI 시대는 분명히 불편하고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변화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 고민 중에서 가장 의미 없는 고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 방법이겠죠. 저는 AI는 위기지만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는 것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장년에게는 경험과 경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뒷받침되는 AI의 활용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저는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궁금함을 해소시키기에 이만큼 훌륭하고 좋은 대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젊다고 무조건 그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그 지점부터 AI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다른 AI에게도 던져보시고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좀 더 깊은 질문들로 점점 나가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일과 관련된 질문들도 점점 늘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AI와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좋은 파트너로서 일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와 관련된 아주 짤막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개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글을 남겨주신다면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